연습 문제 11번입니다. 이 참수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5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는 x가 작다일 때 부등식 f의 절대값 2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절대값 2x 플러스 5의 값이 마이너스 5 이상 4 이하인 범위에 있다라면 이 부등식도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보다는 절대값 2x 플러스 5가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절대값 2x 플러스 5가 더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요, 결국 2x 플러스 5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보다는 절대값 2x 플러스 5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절대값 2x 플러스 5가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쪽은요,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요거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죠. 어떤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쪽은요, 2x 플러스 5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x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 모든 실수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요거 있죠. 요거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공통범위 구해줘 봤자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해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 하면 이 정수 x,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5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0.5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오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4하고 1 더하면 5죠. 3하고 2 더하면 5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해봤자 마이너스 10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딱 x값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 조건은 마이너스 2부터 2, 요 사이, 그러니까 사이란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포함, 2도 포함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 참수 y는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때 방정식 fx 이퀄 마이너스 1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조건부터 볼게요. 가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딱 하나, 1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y는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요게 x축이랑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요게 이제 x축일 때 요걸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때 x좌표가 1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0하고 같은 값은 딱 x는 1 하나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함수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얘는 x축과 1에서 접해야 됩니다. 따라서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라고 둔다면 a가 0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태로 나와야만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y는 fx의 대칭축이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이거보다 1에 더 가까운 여기쯤 2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이 참수 y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최소값은 어디인 게 눈에 보입니까?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요 f의 마이너스 2값, f의 마이너스 2값 얘가 얼마입니까?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9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것도 맞아 떨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fx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fx 이퀄 마이너스 10의 두 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여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근이 자 알파를 그냥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거고요. 베타를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에요. 즉 알파와 베타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저 절대값을 풀어주면 결국 베타 빼기 알파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요.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1은 없어지고요. 2 루트 5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루트의 요 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실수가 된다는 것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k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3-k의 x 플러스 5k-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도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 식은요 2차 식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2차 식일 때와 2차 식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2차 식이 아니라면 즉 1번 k가 0이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건 없어지죠. 그 다음에 6x 남고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x가 음의 값을 가지면 얘는 0보다 작아지거든요. 따라서 k가 0일 때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자 y는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y는 요거 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바로 요렇게 x축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던가 어디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x축이 여기에 딱 접한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2차 함수의 2차의 개수 k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보시면 지금은 4분의 d 보면 되겠죠. 얘는 3-k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 곱하기 5k-1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0일 때는 딱 접할 때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 전개해 줍니다. 한 번에 갈게요.
여기서 k제곱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5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6k 나옵니다. 그 다음 플러스 k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k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따라서 얘는 4k의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4, 1, 여기는 9, 1 어느 쪽? 요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거 마이너스 4 더하기 9 해서 5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k 플러스 9,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k는 작은 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더 작거나 같던가, 또는 k는 1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k가 0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요거죠.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0보다 크니까 이 0보다 작은 쪽, 요쪽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하고 얘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시계값, 즉 루트 요 시계값은 항상 실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수 k의 최소값은 당연히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14번입니다. 자, 2 이상 6 이하인 범위에서 2차 부등식 얘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 빼기 4mx 플러스 m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의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조차도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이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범위 내에서 요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게 되면 x 빼기 2m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찌됐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게다가 얘의 대칭축이 x는 2m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대칭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x는 2m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2부터 6이라는 구간이 어디에 놓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2하고 6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6보다 2m이 더 큰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m이 3보다는 더 크게 되면 2부터 6에서의 구간,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6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겠죠. 그러면 6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 여기다 6을 대입하면 자 36 됩니다. 빼기 24m 되고요. 플러스 m 플러스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최소값조차도 누구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4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3인데 넘어가면 23m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m은 누구보다는 23분의 41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m이 3보다 큰 구간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요 2보다도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더 작고 3보다는 더 큰 m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m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2와 6이 어떻게 놓일 수가 있냐 하면 이 2와 6 사이에 누가 놓이는 경우예요. 바로 대칭축이 놓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 하면 자, 이 m이라는 요 대칭축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 경우에서는요 최소값은 무조건 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그럼 이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얘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 얘가 이제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다면 나머지 지점에서의 함수값들은 모두 다 0보다 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자, 얘는 4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 1, 이쪽은 5,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4m 마이너스 5, 그 다음 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냐 하면 작은 값보다는 m이 크고 큰 값보다는 m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는 m이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m이 작다. 요걸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굴 볼 거냐 하면요, 요 2하고 6의 범위가 어느 쪽에 대칭축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게 되는 경우예요.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 m이 2보다도 더 작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m이 1보다 더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요 2부터 6까지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바로 2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2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넣어서 구해보면 요거 4 플러스 5가 되어서 9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m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7m 됩니다. 따라서 9 마이너스 7m조차도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나머지 지점에서의 함수값들은 전부 0보다 큰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m이 누구보다 7분의 9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m이 1보다 작을 때를 보고 있으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누가 된다? m이 1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1번에서는 해가 없고요. 2번, 3번에서는 요게 나왔기 때문에 1, 2, 3번에 있는 모든 해를 다 합쳐줘야 됩니다. 이걸 다 합쳐주면 결과적으로는 m이 누구보다는 4분의 5보다는 작다. 요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이 4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죠? 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수 m값의 범위 그랬으니까 m이 4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방금 전에 찾아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연습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빼기 2배의 m 플러스 1x 플러스 1과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m 마이너스 5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부등식 fx1이 gx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임의의 두 실수예요. 두 실수. 그죠? 그래서 x1과 x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x1과 x2는요 값이 달라도 되고요. 그 얘기는 곧 이 부등식에 x1, x2 대신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fx 쪽이 gx 쪽보다는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중요합니다. 함수 fx의 최소값조차도 이 함수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실수 전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실수 전체에서 우리 gx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 최소값이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성립하도록 만드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 fx는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gx는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고요. gx의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만듭니까?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보면 x-m-1 전체의 제곱 빼기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gx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3의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곤란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여기에 한 번에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이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fx의 최소값 얼마일까요? 바로 꼭지점에서의 y좌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gx의 최대값 얼마일까요? 꼭지점에서의 y좌표 즉 3m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최소값조차도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m제곱 플러스 5m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m값의 범위를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4보다는 m이 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m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얘가 a라고 했고요. 얘가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요거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누가 항상 성립한다. 자, f의 x가 g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입니다. 따라서 x1, x2에 서로 다른 어떤 값, 뭐 혹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든 같든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도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즉 두 실수 x1, x2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fx죠.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hx라는 함수를 fx 빼기 gx라고 뒀을 때 이 hx라는 함수의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에서처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요. 얘의 최소값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의 최대값은요. 얘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쪽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와도 되겠고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보다 얘의 최대값이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위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냥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면 자,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gx가 이렇게 그려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대값은요. 오히려 이쪽의 최대값이 크죠. 그렇지만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x값을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x는 이퀄 뭐 p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x 이퀄 p에서의 함수값을 본다면 자, 요거 이렇게 옮겨올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fx에서의 함수값이 gx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 이 위치를 옮겨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더라도 함수값들만 비교하면은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크지 왜 같다가 나옵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또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큰다라는 상황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됐죠? 이게 x는 p가 어디에 오더라도 x는 이퀄 p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더라도 함수값만 본다면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항상 하나의 x값에 대해서는 fx 쪽이 gx보다는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는 어떻게 될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fx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더라도 딱 요때에는 둘의 함수값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때는 함수값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다른 데에서는 f가 더 크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져도 얘는 만족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 하면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1에서의 f의 함수값이 x2에서의 f의 함수값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즉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같아도 됩니다. 임의의 두 실수 x1, x2라고 했기 때문에 x1, x2가 서로 달라도 되고요. 서로 다를 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조건, 즉 fx1의 값이 fx2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fx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했다고 믿고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 즉 1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연습 문제 16번입니다. 두 이참수 y는 fx, y는 gx와 1참수 y는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그려졌대요. 이때 부등식 fx 빼기 x 곱하기 gx 빼기 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fx 빼기 x 곱하기 gx 빼기 x가 0보다 크려면 이 두 개의 값이 중괄호 안의 값들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혹은 모두 음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의 값이 모두 양수다라는 것은 1번입니다. fx 빼기 x도 0보다 크고요. gx 빼기 x도 0보다 크다. 요걸 의미하는데 이걸 바꿨으면 fx는 x보다 크고요. gx도 x보다 크다.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본다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찾으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같은 식으로 이 gx가 x보다 크다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의 구간을 찾으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y는 x의 그래프는 이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y는 fx는 지금 요 아래로 볼록인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y는 x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 거기가 어딘지 찾아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색깔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 y는 x보다 큰 쪽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 요 구간이 y는 x보다 큰 쪽에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게다가 gx가 x보다 큰 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찾아보면요. 자, y는 x는 요거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요겁니다. 위로 볼록인 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y는 x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은 여기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얘의 해는요. x가 누구보다 작다예요. b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b보다 작은 쪽에서 y는 x의 그래프보다 y는 f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여기죠. 여긴 뭐냐면 x가 d보다 큰 쪽이에요. 그러면 x가 d보다 큰 구간에서는 y는 x보다 y는 f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fx가 x보다 더 크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해는요. 0부터 d가 되겠죠. x가 0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다. 요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보다 y는 g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구간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공통범위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값이 전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즉, 한 번에 갑시다. fx도 x보다 작고 gx도 x보다 작은 요걸 만족하는 x의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걸 그래프에서 보자면 뭐가 되냐 하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그러한 x값들의 범위를 찾으면 바로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찾아보는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해를 구해 본다면 자, 이쪽은 뭐가 됩니까? 바로 b보다는 x가 더 크고 그 다음 d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의 해는요. x가 0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d보다는 크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구간이죠. 요 두 개의 구간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b부터 0까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부터 0까지는 fx의 그래프도 y는 x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 gx의 그래프도 y는 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그죠?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그건 뭐가 되느냐? 바로 b보다는 x가 크고 0보다는 작다. 요걸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연습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 존재할 때 자,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문제에서 k가 양수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 정수가 3개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k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k보다는 x-2가 더 크고 k보다는 x-2가 작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보다는 x가 크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보다는 x가 작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요. 인수분해 바로 가능합니다.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부터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 얘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얘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3까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구간 안에 들어온다. 요게 이제 바로 요 부등식의 해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일진 몰라요. 그렇지만 얘와 얘의 공통 범위에 정수가 딱 3개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양수 k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얘는요,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k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딘가에 요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얘와 얘 사이에 정수가 3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3은 포함이 되니까 3을 포함해서 2하고 1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게 누구보다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럼 우린 1, 2, 3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1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0보다는 어때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여기는 같다도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동시에 k 플러스 2는 3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요 공통 범위에 속하는 정수가 딱 3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질문 나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왜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왜 안 들어가고 여기는 왜 안 들어갑니까?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이 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쪽이 0 됐으니까 이 구간은요, 일단 x가 0보다는 큰 구간이 돼야 돼요. 그럼 0보다 큰 구간 안에 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렇지만 1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 2, 3 3개의 정수가 이 공통 범위에 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0에는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공통 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은 왜 안 들어갔느냐? 만약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1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간은 1보다 큰 구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통 구간에도 1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2와 3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수가 3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얘는 왜 또 등호가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k 플러스 2가 3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x는 3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x가 3보다 작으면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구간에는 3이 포함되지 않아서 정수는 1, 2, 2개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는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게 헷갈린다면 여기 등호일 때를 생각해서 공통 구간의 정수가 3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각각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 줍니다. 요거 정리해 주면 k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1보다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 정리하면 k가 1보다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가 되냐 하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요 k가 요 범위에 있게 되면 요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3개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근데 왜 이쪽만 봅니까? 얘가 여기 어디에 이렇게 있어도 정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도 3개가 나올 수 있게 k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k값이 이때 k값보다는 더 작을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을 굳이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끝났죠? 양수 K의 최대값은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고요. 아, 2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문제 18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예의 해가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든가 또는 x는 2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자, 이쪽은 x값의 구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x는 2 딱 한 값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러한 해가 가능하겠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잘 봤더니 이 두 개의 부등식은요 모두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양수입니다. 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위의 부등식의 해는요 예를 들어 요거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자,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x가 알파보다는 더 작거나 같던가 또는 x가 베타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요런 꼴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거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감마와 델타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감마보다는 델타가 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 얘의 해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감마보다는 x가 어떻고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델타보다는 x가 더 작거나 같다. 요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요게 됐다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5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알파가 5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델타가 5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5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5하고 3 사이에 놓여야 되니까 이 감마는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파가 5라면 감마가 3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본다면 자, 여기다 그립니다. 알파가 5죠. 그러면 여기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요. 베타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는 5고 자,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오려면 감마가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여기를 더 넘어가든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부터 본다면 여기가 감마가 되는데 지금 감마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를 봤자 여기가 돼요. 혹은 공통범위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나오냐 하면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감마가 3이기 때문에 x가 2라는 해를 여기서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알파가 5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델타가 5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가 5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 3이 될 수 있는 후보는요. 베타나 감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의 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감마가 3이었다면 이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되냐 하면 3부터 5 요게 이제 두 번째 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봤자 요 안에서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공통 범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x는 2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마가 3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누가 3이어야 되느냐? 바로 베타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3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수직선 위에 또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베타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3보다는 크다, 크거나 같다. 요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5입니다. 따라서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걸 그려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구간이 해결이 됐습니다. 요렇게. 근데 공통 범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x는 2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여기가 바로 2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감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베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델타인 상황이죠.
자, 이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와 또다시 요 구간이 겹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감마이자 동시에 알파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x는 2 하나 딱 여기서 겹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5에서 이렇게 딱 겹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끝났어요. 알파가 얼마고? 알파가 2고 그 다음에 베타는 3입니다. 따라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알파가 지금 2고요. 베타는 3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2 곱하기 3은 b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6이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의 두 근이 감마와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감마가 2이고 델타가 5입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 2 플러스 5는 마이너스 c와 똑같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2 곱하기 5는 d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c가 마이너스 7이고 d가 10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A, B, C, D 다 더한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므로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입니다. 따라서 4개를 다 더하면 1 플러스 3 해서 요거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19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클 때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므로 판별식을 봐야 될 것 같지만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근의 곱, 즉 a-5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판별식 d는 0보다 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a-5가 0보다 작은 것만 보면 되고요. 결국 여기서 a가 5보다는 작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 또 있죠.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이 얘기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 왜 그런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냐? 바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던가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또는 a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요 구간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양의 값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버리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될 거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 연습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얘는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요. 근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감마는 2보다 크고요. 베타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아, 알파와 베타는 모두 2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나 똑같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이 3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것 중에 하나는 왠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조립제법을 해보면 1, 마이너스 5,
8-k 그 다음 3k-6인데 자 마이너스 k와 3k가 없어져야 되니까 왠지 여기는 얼마가 될 것 같은 3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1 여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k가 되고요. 여기는 6-3k에서 더하면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x-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k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근 중에 가장 큰 근은 2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3이 나왔네요. 그러면 감마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은 바로 2차 방정식 얘 이퀄 0에서 나오고 요 두 개,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니까. 그러면서 둘은 전부 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2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렇게 될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2가 여기쯤 있고 요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냐 하면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k의 그래프입니다.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1-k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여기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이퀄 1이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서로 다른 실근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4분의 d 보면 됩니다. 따라서 1 빼기 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1보다 크다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보는 겁니다. 대칭축이 누구보다는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k 값의 범위를 볼 건 없습니다. 모든 k에 대해서 얘는 성립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2에서의 함수값 봐야 됩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만 이 베타조차도 2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을 본다면 여기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1 플러스 1 빼기 k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 요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 2, 3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야 되는데 2번은 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 범위 구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k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보기 중에서 우리가 구한 k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어디 3번에 정답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